38번부터 39번까지 문장 삽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은 어떻게 푼다? 문장 삽입은 순서랑 마찬가지로 소재를 정렬하는 작업인데 얘는 어떻게 정렬시킨다? 우리 주어진 글을 앞뒤로 소재가 가장 잘 연결되는 부분, 즉 소재가 가장 잘 정렬되는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혹은 멀쩡하게 잘 있던 문장을 똑 떼왔으니까 뭐가 발생할 수가 있다? 글의 흐름에 단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앞뒤로 소재가 가장 잘 연결되는 부분에 넣거나 단절이 발생하는 부분에다가 주어진 글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럼 일단 주어진 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대 메디의 성격을. 왜냐면은 사악함이라는 거는 많은 형태를 띠기 때문이래. 자, 일단 주어진 글의 내용은 뭐야? 나는 아직 메디의 성격을 얘기하지 않았대. 왜? 사악함이라는 건 많은 형태를 띠기 때문이래. 일단 얘랑 앞뒤로 잘 연결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보시면 상상해보래. 내가 너한테 메디가 나쁘다고 했어. 일단 바로 메디라는 소재가 하나 나와버렸네. 자, 메디가 나쁘다고 말할 때 아마도 너는 추론할 거래. 내 인토네이션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뭐라고 추론할 거냐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메디가 나쁘다 라고 말한다고 너가 추론할 거래. 게다가 너는 아마도 또 추론할 거래. 내가 메디를 못마땅해 하고 있고, 또는 내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데 너가 메디를 못마땅해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대. 또는 그에 준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대. 뭘 고려했을 때? 전형적인 언어적 관습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글 읽어보면은 내가 만약에 메디를 bad, 나쁘다고 했어. 나쁘다고 했으면 내가 문맥하고 톤을 통해서 얘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얘가 메디를 못마땅해 하는구나 라는 거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infer, 추론할 수 있대. 잠깐만, 메디가 나쁘다고 했어. 그럼 나는 맥락하고 톤을 토대로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추론해야 된대. 나쁘다고 했지만 내가 추론해야 되는 상황이래. 그럼 이 상황은 성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은 추론 안 했겠지. 근데 마찬가지, 내가 추론해야 된다며. 내가 추론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정확한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거네. 뭔가 주어진 글도 그러니까 성격을 정확하게 안 짚어줬다며. 정확하게 전달 안 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 메디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성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구나 까지도 뭔가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일단 뭐가 될 거야? 전환이 될 거야. 소재든 방향성이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너는 더 디테일한 감을 얻을 수가 없대. 특정한 방식에 대해서. 메디가 나쁜 방식에 대해서 더 어떤 디테일한 감각을 느낄 수가 없대. 또는 그녀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또 디테일한 감각을 느낄 수가 없고, 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디테일한 감각을 느낄 수가 없대.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쁘기 때문이야. 잠깐만, however 뒤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내가 메디가 나쁘다라는 거를 통해서 그녀의 성격에 대해서 디테일한 감각을 느낄 수가 없대. 디테일한 감각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건 성격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없다? 성격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없다죠. 근데 1번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메디는 도덕적으로 나쁘다, 메디가 못마땅하다라는 걸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추론할 수 있다며. 추론할 수 있다 해서 추론할 수 없다로 however 써서 전환했어. 전환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된 거죠? 그럼 연결이 잘 된 거니까 1번엔 이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만약에 어거지로 1번에 넣는다고 쳐도 1번은 내가 아직 메디의 성격을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았다라는, 메디의 성격을 추론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니까 추론할 수 없다 해서 추론할 수 없다로 전환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당연히 1번은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 보시면 대조적으로라는 정확하게 반대 얘기해야 되는 접속사가 또 나왔네. 2번 뒤에도 좀 더 면밀하게 보시면 만약에 내가 말한대, 메디가 사악하다라고 말한대. 이걸 보자마자 여기서 사악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왔구나. 이제서야 주어진 글의 소재가 모두 등장했으니까 이 앞에서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왜? 아직 소재조차도 등장하기 전이었으니까가 되는 거야. 어쨌든 만약에 내가 메디가 사악하다라고 말하면 너는 더 많은 어떤 느낌을 받을 거래.
그녀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잠깐만. 이번에는 뭐한데? 사악하다라고 말하면 메디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느낌을 받는데, 더 많은 느낌을 받으면 추론할 수 있어 없어? 추론할 수 있네. 자, 2번 앞에서 추론할 수 없다 그랬어. 반대로 추론할 수 있대. 연결이 너무 매끄럽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도 안 될 거고 어차피 지우기도 했지만, 3번 보시면 사악하다라는 단어는 bad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래. 그러니까 사악하다라는 말이 더 좋다라는 거잖아. 사악하다란 말이 더 좋으니까 사악하다라는 말이 뭐가 더 잘 된다라는 거야? 추론이 더 잘 된다라는 거네. 그럼 3번에 주어진 걸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왜? 3번 앞에서 뭐라 그랬어? 사악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대. 근데 갑자기 여기다 주어진 걸 넣으면은 사악하다란 말로 추론할 수 있어. 근데 추론할 수 없어. 아니, 추론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럼 3번에 넣으면 어색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3번에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자, 4번 보면은 but하고 그러나라는 전환의 연결사가 나오네. 자, 지금 38번 같은 경우는 연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각 문장들의 어떤 방향성과 연결성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디테일이 있대. 그러니까 아마도 더 강한 종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뭐에 대한? 메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잠깐만. 메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더 강한 의미가 있고 더 많은 디테일이 있대. 더 많은 의미가 있고 더 많은 디테일이 있으면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답 몇 번이야? 4번이겠죠. 왜? 자, but이라는 전환의 연결사가 있어서 전환이 돼야 돼. but 뒤에 뭐래? 더 많은 디테일이 있고 메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더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but 뒤가 추론할 수 있다면 전환됐으니까 but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추론할 수 없다가 나와야겠네. 근데 but 앞에 사악하다라는 말이 bad보다 나쁘다라는 말보다 더 좋다며. 추론할 수 있다며.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추론할 수 있다로 전환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됐네. 연결이 안 된 거잖아. 그럼 어디서? 4번에서 뭐가 발생해? 단절이 발생했네. 를 느끼고 4번에다 주어진 걸 넣으면 어떻게 돼? 지금 4번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난 아직 메디의 성격을 정확하게 짚지 않았다. 즉 너가 뭐 할 수 없다야? 추론할 수 없다가 되겠잖아. 그러니까 4번에다가 주어진 걸 넣으면은 추론할 수 없다 에서 추론할 수 있다로 전환이 매끄럽게 되는 모습이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 남은 5번만 보시면 게다가니까 패러프레이징 할 거죠. 패러프레이징 되니까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추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야겠네. 다시 일반적인 언어적 관습을 고려한 당신은 감각을 얻을 수가 있대. 내가 메디를 되게 못마땅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얻을 거고, 또는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얻을 거래.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너는 그녀를 못마땅해 해야 돼. 또는 그랑 비슷하게 대해야 돼. 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또 내가 추정한데 뭐라고?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도덕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내가 지금 메디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대? 감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건 뭐 한다라는 거?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추론할 수 있다, 패러프레이징 잘 됐네. 5번도 매끄럽게 연결됐으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겠네.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걸 먼저 보면은 주목하래.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는 거래. 뭐가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자, 주어진 걸 읽고 좀 내용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뭐가? 저작권이라는 건 뭐를 보호하는 거래? 표현을 보호하는 거래. 뭐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아니라. 얘랑 앞뒤로 가장 잘 연결되는 부분에 넣으려고 노력하면서 보시면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디자인 경험을 이용한대. 언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그래서 이것은 포함한데 이전 디자인의 사용을 포함하는데 그 이전 디자인이라는 거는 얘네가 알기로 잘 작동을 하는 거야. 즉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디자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디자인 이거 둘 다 사용한대. 다른 사람의 창조물은 종종 유발한데 영감을. 근데 그 영감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랑 혁신을 초래한다라는 거야. 일단 1번에 저작권 얘기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아직 주어진 글의 소재조차 안 나왔네? 그럼 당연히 1번은 아니겠고. 2번 보시면 이것은 잘 알려져 있고 잘 이해가 된대. 그럼 2번에 나온 this가 가리키는 건 뭘 거야? 그냥 앞문장이겠죠. 타인의 창조물이 어떤 영감을 발생시킨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잘 이해가 된다. 아직까지도 저작권 얘기 안 나왔으니까 2번도 당연히 아닐 거야. 근데 3번 보니까 however이라는 전환의 연결사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문장 간의 연결을 잘 보시면서 글에 접근하면은 아이디어의 표현이라는 건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그 다음에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정에 가서 기소를 당한대. 잠깐만. 앞에서 뭐라 그랬어? 타인의 창조물을 이용하는 건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어떤 창조를 나타낸대. 즉 타인의 아이디어를 쓰면은 어떤 영감을 주는 좋은 역할을 한대. 내 however 뒤에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어? 타인의 아이디어를 쓰는 게 기소당한다니까? 법정 간다니까? 안 좋다라는 말 하고 있네. 타인의 아이디어를 쓰는 게 좋다에서 안 좋다로 전환이 잘 됐으니까 3번은 일단 답이 아니겠네. 연결이 매끄럽게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금 어떤 내용이 등장했어? 아이디어의 표현이라는 게 저작권에 보호받는다라는 뭔가 주어진 글에서 나왔던 거랑 같은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진 글이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명심하면서 글에 접근하면은 이것은 의미한데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연결사가 나왔네. 38번, 39번 둘 다 연결사가 좀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연결사를 통한 문장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하면은 일단 예를 들어니까 패러프레이징일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의미한데 많은 스마트폰이 있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근데 이것은 저작권 침해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아이디어는 표현되기 때문이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표현 그 자체래. 뭐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자, 이렇게 봤어. 그럼 일단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 아이디어가 다르게 표현됐으니까 침해 아니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건 표현이래. 라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건 표현이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저작권 위배 아니다. 라는 누구랑? 3번 뒤에 나온 얘랑은 정확하게 같은 얘기하고 있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건 표현이야.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저작권 위배 아니야. 저작권 보호받는 건 표현이야. 라고 정확하게 앞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을 했으니까 패러프레이징 연결 잘 됐네. 연결 잘 됐으니까 4번이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한 가지가 더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뭐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이 부분은 뭐야? 스마트폰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래. 이 말 때문에 뭐가 된다? 4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 왜? 자, 3번 뒤에 있는 이 내용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얘기 나온 적이 있어?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냥 표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얘기 나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얘기 안 했거든? 이거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네. 아이디어 그 자체는 뭐가 아니라고?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 뭐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표현만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 3번 뒤에 있는 말은 어떤 얘기만 하고 있어? 표현이 저작권 보호받는다. 이런 얘기 했어. 근데 4번 뒤에는 예를 들어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표현은 그래 저작권 보호받아.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해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주어진 걸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표현은 저작권 보호받아. 근데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안 받아 라는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표현 얘기만 하고 있어. 예를 들어란 말 뒤에는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가 나온 즉 이 패러프레이징 구간은 하나만 나온 예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겠어? 두 개가 다 나온 예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겠어? 두 가지가 다 나온 주어진 글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겠죠. 왜? 얘는 하나만 있고 얘는 두 개가 다 있는데 패러프레이징도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 넣어야 돼? 4번에다가 넣었어야 올바르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 즉 4번에서 뭐가 발생한 거였다는 거, 사실 단절이 발생한 거였다라는 거. 얘는 앞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를 패러프레이징한 거였다.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요 문장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어쨌든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거고, 마지막 남은 부분만 좀 보시면 저작권이라는 건 공짜고 자동적으로 저자한테 부여되는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의 작가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한테 저작권이 가는 거래. 뭐 하지 않는 한? 그들이 저작권을 넘기겠다고 서명하지 않는 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